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6월 30일이었어요.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나라일 수도 있는데요. 이곳의 바르나 지역 골든샌즈라는 해변 휴양지에서 독일 대학생이던 바로 이 사람, 라스 미텐크가 친구 4명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락바라는 그 해변가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막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느 20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휴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팀과 마찰이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 라스 미텐크가 어떤 한 팀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팀을 응원하는 다른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포터즈들이요.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막 야 우리 팀이 더 좋아 우리 팀이 더 좋아 하고 아주 이런 굉장히 사사로운 문제로 이렇게 좀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술집에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은요, 라스가 시비에 붙은 것조차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술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친구들은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파지잖아요. 야, 우리 맥도날드 가자 하면서 맥도날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야, 라스 어딨어? 라스 없어졌네? 하고 그가 없는 걸 알아채게 되죠. 친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살폈지만 그를 찾지 못합니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호텔 어딘지 아니까 돌아오겠지 하면서 친구들은 먼저 호텔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라스 미텐크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투성이의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바에서 그 말싸움을 했던 무리로 보이는 사람이 라스를 뒤따라왔었고 말을 걸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까 바에서 이렇게 축구팀 가지고 말싸움이 붙었던 걸 아직도 앙금을 가지고 라스를 혼쭐 내주기 위해서 그 현지인, 불가리아 현지인과 또 러시아 사람을 고용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친구들은 어쨌든 이 라스가 피투성이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를 병원에 데려가게 되죠. 다른 라스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병원에 간 라스는요, 고막이 파열됐고 턱이 부상당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독일 사람이고 불가리아로 여행을 온 상황이죠. 어쨌든 여행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고막이 파열됐어요. 의사는 이 기압 차이 때문에 여기 고막이 터진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당분간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여행의 흥을 잃었고요. 친구들은 먼저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스 미텐크는 나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가리아에서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사실 이 고막의 파열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를 했지만 그는 아무래도 타지에서 수술을 받기 별로 탐탁지 않아 했는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약 처방만을 받게 되죠. 자, 이제 불가리아의 이 해변 도시에 그 혼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친구들과 왔을 때는 그 해변 근처에 고급 호텔에 머물렀었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 있게 되다 보니 가격적인 면도 부담이 됐었을 거고 그래서 그는 근처에 컬러라고 하는 저렴한 호스텔에 묵게 됩니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지난 12시 10분 라스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 이름으로 된 카드 있잖아. 그거 지금 다 정지시켜야 될 것 같아. 자초지정을 엄마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게 새벽 1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새벽 3시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라스 밑엔 그가 엄마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근데 그가 굉장히 힘겹게 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 4명의 남자들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화 내용에서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CFC 500이 무슨 뜻이냐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죠. CFC 500이요? 자, 여기 있는 그 파란색 바에 들어있는 바로 그 의미를 묻고 있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이 CFC 500은 항생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이 라스가 의사한테 갔었잖아요. 고막 파열과 또 턱 손상 때문에. 근데 그 의사가 귀의 염증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해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약의 이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6시 일찍부터 일어난 라스는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합니다. 공항에서 그의 모습은 CCTV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게요. 그는 배낭을 메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짐가방을 들고 있고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공항까지 오는 길에 다른 사람들과 택시를 합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택시를 같이 탔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라스의 동공이 굉장히 커져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동공은요, 머리를 다치거나 또는 뭐 마약에 중독되거나 약간 좀 그러니까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졌을 때 그런 상황을 이제 예상하시면 되는데 그때 동공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언에 따르면 그의 눈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이 되죠. 자, 그런데 그가 이 공항에 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온라인으로 탑승권을 구매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의 카드가 뭐 엄마가 어제 정지를 시켜놔서 그런지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한테 티켓을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의 엄마가 전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다가 너 고막 지금 파열되는데 그건 괜찮은 거니? 너 있잖아. 지금 거기가 외국이고 불가리아곤 하지만 분명 공항에 가면 의사가 있을 거다. 너는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라스도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화 끝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들이 자신을 추적해오고 있다고요. 그는 어쩌면 자신이 불가리아를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공항에 도착한 라스는 공항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CCTV도 다 남아있고 부모님하고 통화도 했고 그의 행적도 이렇게 확실한데 그는 어디서 실종이 된 것일까? 그가 공항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간입니다. 갑자기 그가 모든 짐을 다 내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모습이죠. 그는 분명 가방을 가지고 공항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났고요. 그런데 그가 모든 짐을 그곳에 버려둔 채 그냥 공항 밖으로 막 뛰어나간 거예요. 자, 밖에서 그를 봤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밖으로 막 걸어 나가더니 공항 외곽에 약 한 2m 40 정도 되는 높이의 철조망을 단숨에 넘어가지고 그 반대편 쪽에 있는 해바라기 들판을 가로질러서 숲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공항 밖에 CCTV가 있었어요. 허겁지겁 어디론가 가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약간 멈춘 듯 하는데요. 저 멀리로 사라지죠. 이 모습은 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도대체 라스 미텐크는 어디로 그렇게 황급히 뛰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진료 도중에 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사와 함께 있는 공간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혹시 그를 죽이러 오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제복을 입고 있던 공항 직원이었어요. 누가 봐도 공항 직원이었죠. 그런데 라스가 그 사람을 보고 놀라 뛰쳐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라스 미텐크는 실종 상태가 되었어요. 이후에 이 라스 미텐크를 이제 계속해서 찾는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2015년 4월에 이 라스 미텐크를 트럭에 태워줬다는 운전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라스의 부모님은 애가 탔겠죠. 그녀 엄마는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불가리아 언론에 직접 접촉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라스의 행적에는요, 많은 의문을 들게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처음에 말싸움이 일어났던 락바라는 술집에서 혹시 그때 다툼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현지인과 러시아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를 공격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가 전화상에서 4명의 수상한 남성이 자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그 4명의 남성이 그 바에서 말싸움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이었을까요? 게다가요, 그 의사가요, 그 고막 파열 때문에, 감염 때문에 처방해준 CFC 500을 왜 그는 의심했을까요? 혹시 이 약과 이제 이 라스를 뒤쫓고 있다는 이 패거리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들 모두가 한패였을까요? 도대체 왜 라스는 공항에서 갑자기 뛰쳐나간 걸까요? 자, 정말 이 사건은요, 해외 미스테리를 다루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에 간 것일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라스와 관련된 라스를 찾고 있다는 이런 전단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부에서는요, 라스가 편집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었냐고 얘기를 합니다. 몸싸움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막 코피가 나고 피가 막 고막이 파열될 정도였다면 엄청난 싸움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잠시 좀 어떤 충격을 받았고 또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망상 증세가 생겨서 편집증이란 건 불안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막 의심하고 망상이 막 일다 보니까 의심의 증거를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의심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자기 방식대로 현실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가 이 충격 때문에 갑자기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그 이야기가 말이 완전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친구들과 같이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따라왔다고 갑자기 사라졌고요. 그러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 부모님한테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고 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술집에서 그렇게 말싸움이 난 거 가지고 그를 그렇게 죽일 만큼 쫓아올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약에 대해서 그가 뜬금없이 엄마한테 묻는 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일 텐데 그걸 왜 그렇게 궁금해했을지, 어쩌면 그가 정말 망상장애로 정신분열로 인해서 잠깐 좀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그는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그는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진실인지, 라스가 살아있긴 한 건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가 공항에서 뛰어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하려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라는 이런 추측들도 난무해요. 하지만 라스의 부모님은요,
아직까지도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라스미탱크를 찾고 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는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